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죠. 지난 2014년에 도입되고 10년 넘게 유지됐던 제도라서 이게 왜 폐지되는 건지 또 폐지되고 나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에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일 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네. 이 단말기 값이랑 요금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비가 구성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제 휴대폰을 사게 되면 이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런 이동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이 하나고요. 아, 네. 이제 거리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대리점이나 판매점 이런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이 그건데요. 네. 지난 2014년 단통법은 이제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더라도 이걸 언제 샀냐 또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이 요금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이런 비정상적인 보조금 경쟁을 좀 막자, 이걸 좀 바로잡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알리도록 공시를 하도록 했고요. 예. 유통점이 지급하는 이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한선을 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이통사의 공시 의무와 또 이제 이 추가 지원금의 이 15%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뭐 요금제에 따라서 좀 공시지원금이 달라져요. 그 10만 원의 요금제로 폰을 산다. 그랬을 때 통신사가 만약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이 폰을 50만 원에 사게 되는 거겠죠. 기계 자체를 그쵸? 50만 원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점이 주는 이 추가 지원금 이게 이제 핵심인데 네. 이건 판매점이 이제 소비자를 특정 통신사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이제 받는 어떤 수수료 내지는 리베이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 몫을 조금 적게 받고 이걸 이제 고객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이 공시지원금이라고 했으면 지금까지는 15%가 있었으니까 7만 5천 원까지만 아하.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뭐 여러 지적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폐지하기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게 진짜 엄청 경쟁이 치열했더라고요. 네. 뭐 휴대폰 사면은 뭐 디지털 카메라 준다, 막 예. 김치냉장고 준다, 뭐 이런 현수막이 버젓이 걸렸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는 판매점을 이제 소위 휴대폰 성지라고 부르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정보에 취약한 분들을 이제 호구 플러스 고객을 합친 이 신조어 여기서 호갱이 나온. 여기서 나왔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 차별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자 이래서 단통법을 도입한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다는 반론들이 계속 이제 나왔습니다. 네. 뭐 보조금이 획일화되다 보니까 유통점 간의 어떤 이제 경쟁이 사라졌고 네. 또 오히려 이제 중저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차별받는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네. 또 이제 여기에다가 불법 보조금은 계속해서 이제 음성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통법의 핵심은 이제 차별을 없애는 데 있다고 봐야 하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오히려 모두가 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네.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통사 간의 경쟁을 이제 촉진을 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살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자. 네. 그래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게 이번 폐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별을 없애는 건 좋은데 그렇다가 보니까 그 피해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제 갔던 건데 그러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예전처럼 진짜 다시 소위 말하는 공짜폰, 뭐 마이너스 폰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다시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네. 이제 기자가 이
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네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 단통법 폐지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단말기 정보와 할부 조건, 또 지원금 지급 내용, 주체 방식, 또 요금제랑 부가 서비스 등 같은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다 명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네. 또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 할인 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금 할인. 네. 네네. 종전에는 이제 추가 지원금은 이런 경우에는 못 받았는데 네, 그렇죠.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우려돼서 이제 정부도 단통법 폐지 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시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소비자 혜택이 좀 다시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이 변화에 따른 좀 주의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좀 수고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손품, 소비자들이. 네, 손품과 예. 발품 최대한 많이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 이제 휴대폰 정보, 뭐 네. 요금제, 뭐 혜택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신 뒤에 이제 휴대전화를 사는 게 좋겠고 네. 최대한 많이 들러서 뭐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공짜폰이라고 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공짜폰인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요금제를 네.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장기간 의무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짜폰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 서비스, 뭐 유료 방송 같은 다른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계약서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아까도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샀다가 금방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네. 이게 위약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큰 혹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6개월 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장에서 깎아주는 보조금이 네. 결국에는 위약금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동통신사 3사에서 차액 정상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6개월 내에 싼 요금제로 바꾸면 이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이제 판매점 등에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6개월 이후라도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는 또 위약금을 물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조금 더 꼼꼼해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이 통신비도 인하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이제 찾아갈 테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스마트폰을 사거나 이동통신사를 이렇게 갈아타는 거를 좀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네. 뭐 기존에는 뭐 새 스마트폰 산다고 해서 뭐 여기에 있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든 뭐 별반 차이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같은 경우 이제 타사에서 오는 고객 같은 경우에 더 보조금을 줄 그렇죠. 수가 있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요금제 측면에서는 조금 물음표인데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네. 이제 아무래도 요금제가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달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할인율 자체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 그러니까 공시지원금 지원은 결국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나눠 가지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이랑 애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사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대폭 깎아줄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손품 발품을 팔고 계약서 확인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분들은 정보에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많고요.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 또 이제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나 유도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이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크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또 알뜰폰 시장 갈아타는 움직임도 많았잖아요. 네네. 이 단통법 폐지도 알뜰폰과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만 빌려 쓰는 거라서 네. 이게 단통법은 지원금을 좀 많이 주자는 거니까 네.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때 네.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면 알뜰폰보다는 이통3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 알뜰폰이 점유율 17%를 넘기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왔는데 네. 또 이제 이통 3사에서 이 망을 빌려오는 가격까지도 정부가 개입을 해왔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사업자들이 이렇게 개별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게 좀 아무래도 이 단통법 폐지에 따라서 알뜰폰이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선택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품 활성화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기대감이 많이 커지긴 하지만 말씀 듣다 보니까 보완돼야 할 부분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통법의 핵심이자 취지는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한 보조금 지원이나 지나친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이 과도하고 지나친 기준이 뭐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하위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 특성상 1인 체제라서 의결이 안 되고 예.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좀 소비자가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통위는 일단 이런 세부 내용 같은 거는 네. 종합 시책에 담아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도한 이용자 지원금 차별 기준점, 또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 대책, 또 자율 규제를 통한 시정 안정화 장치 마련, 뭐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핵심인 거라서 네, 이 부분을 빨리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거로는 보이지만 혹여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진 않을까 좀 겁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